안녕하세요.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이 1901년에 이제 어떤 환자를 봤는데 51세 여자 환자입니다. 오거스트라고 하는 이제 젊은 여자분인데 이분이 막 기억도 없어지고 남편도 못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망상이 생긴 거예요. 우리 남편이나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장애도 생기고 그다음 어떤 판단력도 저하되고 이 병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쭉 기술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19세기, 20세기 이렇게 이제 병리학적인 변화를 보니까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이제 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하는 그 방법은 뇌기능 검사를 해서 그 치매에 합당하게 인지 기능이 이제 저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뇌 사진이나 이런 영상 검사를 했을 때 종양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다른 원인이 없이 뇌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그 상태일 때를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신체적인 어떤 기능 저하는 없죠. 알츠하이머 치매는 마비나 이런 게 이제 오는 게 아닌 병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40세에서 90세까지 그 사이에 발현되는 그런 이제 치매를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그럼 어떤 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냐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60세, 65세에 진단이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40대 중반, 15년, 20년 전에 이미 병리학적으로는 뇌세포를 이제 죽이기 시작한다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면 치매로 진단받기 전에 이 전 단계에서 미리 발견을 해서 예방을 하고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은 다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라든지 이런 인지기능 저하가 있지만 아직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경도인지 장애 상태에는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진단받기 전에 알츠하이머 병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해서 초기에 발견해서 미리 예방하고 치료하자라는 이제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는데요. 2071명의 치매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16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추적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62명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로 진단을 받았는데 치매로 진단받기 전에 이분들이 이미 75개월에서 63개월 전에 이미 사파적 기억이라든지 의미 기억이라든지 작업 기억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치매로 진단받기 이미 한 6.5년에서 한 5년 정도 전에 기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했던 말을 좀 깜빡거리는 일이 좀 자주 생긴다든지 어떤 단어의 의미를 좀 이제 잊어버린다든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그런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느려지고 저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있는 분들도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받기 이미 4, 6년 전에 이미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가 다른 분들보다 정상인들보다는 조금 저하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받기 전에 이미 치매의 약한 뇌의 신호가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60세에 치매로 진단받으면 50대 초반, 중반 요 나이대에도 인지기능 변화가 나타나는 치매의 약한 뇌 상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어떤 새로운 파라다임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꼭 나이 들어서 우리가 진단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병이 아니고 우리가 40대 중반 젊은 나이에서도 내가
기억이 좀 떨어져.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게 예전보다 조금 느려진다든지, 어떤 사물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의미가 잘 안 다가온다면 혹시 내가 알츠하이머 병 상태가 아닌가,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니라 우리가 의심해보고 치매에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을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알츠하이머 병 상태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충분히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치매에 안 걸리려면 예쁜 잠을 자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기억이 여러분들 잠을 자면서 머리 안에 이렇게 내 기억으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잠과 치매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에 안 걸리시려면 온라잇을 피해라,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잇이 뭐냐고요? 예전에 이제 나이트클럽은 조금 건전했습니다. 그래서 막 20대 뭐 대학생 되면 나이트클럽 가서 친구들하고 야 우리 온라잇 하자 막 이런 얘기 이제 하고, 또는 뭐 MT나 이런데 야유회 가서도 온라잇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온라잇 하면서 이제 고소톱 치면서 막 이런 밤을 새는 일이 이제 많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밤을 새는 일이 반복되면 뇌세포가 빨리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치매도 더 빨리 걸린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의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나쁜 단백질 중에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쓰레기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뇌에 자꾸자꾸 쌓여서 정상인 세포들을 빨리빨리 죽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치매의 가장 큰 병리학적인 변화라고 지금은 이제 알려져 있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수면 시간 동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가 녹아서 이렇게 청소가 돼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이 짧으면 이게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이렇게 청소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수면의 시간과 치매하고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 우리가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밤에 자면서 이렇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숨을 안 쉬는지 잘 모르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코를 고는 거죠. 왜냐면 숨쉬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든지 밤에 자다가 한참 있다 숨을 내쉬는 이런 이제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이런 병리학적인 변화 중에 이제 아밀로이드 단백질뿐만 아니라 타우 단백질이라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는데, 얘가 변성이 되는 게 수면 무호흡에 의한 저산소증에 의해서 더 가속화된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또 여러분들 잠자다가 막 이렇게 야 이리 와 막 소리도 지르고 잠꼬대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그 만리장성을 쌓아요. 소리도 지르고 뭐 물 갖고 와라 뭐 하라 그러고, 어떤 분이 옆에 있는 이제 배우자를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이래서 이제 결국엔 각방을 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잠꼬대 심하게 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렘수면 장애라고 하는 그런 수면 장애거든요. 그래서 렘수면 장애도 우리가 루이체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거는 단지 내가 피곤해서 딱 쉬었다가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뇌 세포 안에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밤 동안 여러 가지 어떤 그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청소하는 시간, 그 다음에 타우 단백질이 변성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시간, 그 다음에 기억이 내 머리 안에 오랫동안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세포들이 정리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수면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용감하게 나 온라인
올라이트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치매에 더 빨리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몇 번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잠을 안 자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쌓이다가 이게 결국 불면증으로 가면 결국 치매에 더 빨리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치매에 안 걸리려면 올라잇을 피해라. 치매에 안 걸리려면 예쁜 잠을 자라. 또 치매에 안 걸리려면 부부가 각방을 쓰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 봐줘야 되거든요. 코 고는 소리도 배우자가 들어야 되는 거고, 자다가 헉 하고 무호흡도 배우자가 느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잠꼬대 막 이렇게 이상한 헛손질하고 막 옛날에 돌아가신 분 찾고 막 이런 것도 누가 옆에서 들어줘야 아는 거지 혼자 자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각방 쓰지 마시고 같이 부부가 함께 잠을 같이 주무시는 것도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남편분들 우리 부인께 좀 잘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치매에 잘 걸릴까 정말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뭐 치매 위험 인자는 많이들 아시죠? 노화에 의한 거 뭐 여러 가지 혈압, 당뇨, 혈관 관리 안 했을 때 혈관성 치매라든지 뭐 이런 파킨슨에 의한 치매라든지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셔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치매에 잘 걸릴까? 이제 이런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봤더니 놀랍게도 잘 넘어지는 분들이 쭉 우리가 5년, 10년 봤더니 치매에 잘 걸리더라.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잘 넘어진다는 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걷는다는 거는 굉장히 고도의 뇌 기능을 요구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운동 자체는 전두엽에 있는 뇌세포들이 이 다리로 가는 어떤 그 운동신경에 명령을 잘 내리고 그게 수행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걷는데요. 뇌가 망가지면 걸음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자주 넘어지고 이런 분들은 뇌 전두엽에 있는 뇌세포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치매에 잘 걸리는 그런 캐릭터는 어떤 분들일까? 놀랍게도 법을 잘 어기는 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법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신호를 잘 어긴다든지 아니면 뭔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잘 어긴다든지 큰 어떤 범죄는 아니더라도 작은 것들을 이렇게 살짝 선을 넘는 그런 이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치매에 더 잘 걸리더라. 이런 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규칙을 지킨다는 거는 내 뇌에서 억제를 해야 되거든요. 참는 거죠. 규칙을 깬다는 거는 우리 뇌에서 억제하는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자주 어긴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신호를 자주 어긴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규칙을 자꾸 깨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치매에 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꾸 화를 내는 분들 또 나중에 치매에 잘 걸리더라.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화를 낸다는 거는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를 내는 순간 머리 안에서 뇌세포를 죽이는 나쁜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나와요. 심장도 막 뛰게 하고 혈관도 막 조이게 하고 그러니까 또 감정적으로도 불안하고 하니까 뇌세포들이 더 빨리 노화가 되고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좀 화를 많이 낸다든지 싸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치매에 더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그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그 뷔페나 이런 데 가서 장식으로 해놓은 뭐 꽃이라든지 아니면 장식으로 해놓은 소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 집어넣는 그런 분들도 나중에 보니까 치매에 더 잘 걸리더라.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몸에 도움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잘 구분을 해서 이제 드시는 습관도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나중에 보니까 치매에 더 잘 걸리더라, 이런 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해마의 기능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뭔가 뇌세포에 어떤 액션이 없는 거죠. 뇌 기능이 떨어져서 새로운 거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안 하다 보니까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지, 이게 뭐가 앞뒤인지도 모를 정도로 사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안 갖는 것 자체는 뇌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친구분들도 조금 더 자주 만나고, 그 다음에 혹시 술을 못 먹는다 하더라도 술자리에 가서 좀 얘기도 해주고, 이런 약간 액티비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떤 생활 습관이나 성품이 나중에 치매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실 치매는 생활병입니다. 라이프 디지즈고, 그 다음에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냐를 반영하는 그런 거울과 같은 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서, 내가 이런 것에 조금 잘 넘어지고, 새로운 거 받아들이기 싫고, 사람 만나는 거 싫고, 이런 게 자꾸 가게 되면 나중에 치매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느껴질 때마다 이제 고치셔야죠. 하나씩 하나씩. 안녕하세요. 이은하 박사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또 이 책의 저자 이은하입니다. 네, 제목은 이은하 박사의 치매를 부탁해, 이 내용인데요. 치매에 대한 모든 것이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치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 옆에 계시면 이 책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치매의 새로운 고위험군 경도행동장애라는 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치매 전 단계의 고위험군으로 경도인지장애는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지장애가 약간 와 있는, 그렇지만 아직은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까지는 아니고 1년에 15%씩 치매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매의 고위험군입니다. 경도인지장애 상태로 진단을 받으면 정말 진행되는지 철저히 관리하고 또 치료하면서 치매로 진행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새로 나온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경도인지 장애보다 더 전 단계의 어떤 행동장애가 나타냈을 때 그게 치매의 더 고위험군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마일드 비헤비어 임페어먼트, 경도행동장애라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경도행동장애는 우리가 이제 5가지 행동장애가 나타날 때를 이제 진단을 하는데요. 처음에 경도행동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은 무관심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무관심.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뭔가 뭐 지지고 볶고 막 싸워도 그래 너희들은 그래라, 난 별로 관심이 없어. 이게 약간 무관심한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감정 조절 장애 상태입니다. 그래서 괜히 초조하거나 불안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분 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런 감정 조절 장애 상태. 그다음 3번째는 충동 조절 장애 상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이렇게 욱하고 화를 낸다든지, 예를 들면 여보 식사하세요 라고 이제 부인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래서 막 이렇게 내가 언제 밥 먹는다 그랬어 막 이러면서 이제 괜히 화를 팍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버지 제가 학점도 잘 받고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면 너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따위가 뭐 얼마나 된다고 막 이렇게 이제 화를 낸다든지, 약간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그런 어떤 보상 반응 이런 거를 보인다든지. 4번째는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그런 상태, 이제 행동장애로 들어갑니다.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절대 침을 뱉으면 안 됩니다라든지, 그래 담배를 실내에서 피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탁 쓰여놨는데 태 하고 침을 뱉는다든지, 괜히 이런 사회적
정상적인 어떤 부적합한 상태가 있는 분들은 자꾸 싸움이 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싸움이 나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 그러니까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이건 이제 약간 정신증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누가 자꾸 내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내 밥에 독을 탄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그런 이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을 때를 우리가 경도 행동 장애의 증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기억력 장애나 경도 인지 장애가 없는 정상인 사람 9,93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도 행동 장애라고 진단을 할 때는 이러한 증상들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속이 될 때 경도 행동 장애라고 이제 진단을 했고, 34가지 항목 중에선 8개 이상 있으면 우리가 경도 행동 장애가 확실히 있구나라고 이제 진단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931명 중에 949명이 경도 행동 장애를 보였는데요. 이 경도 행동 장애를 보인 사람들이 정상인 분들에 비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분들은 경도 인지 장애 환자가 아니었잖아요. 정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경도 행동 장애가 나타나니까 1년 후에 인지 장애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연구 결과에서 암시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치매하면 기억력 장애라든지 판단력 장애, 집중력 장애, 이런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거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보다 먼저 행동 장애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뇌기능 검사를 해서 치매의 전 단계가 아닌지를 꼭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우리가 경도 인지 장애보다 더 전 단계의 치매 고위험군 경도 행동 장애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이런 이상한 행동으로 여러분들을 좀 괴롭힌다든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스트레스를 주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상해 라고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주 기분 좋게 잘 설득하셔서 치매 전 단계인지를 꼭 검사를 해보시고, 최소한 그분들이 1년 후에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는지를 꼭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하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책이 있어서 내용을 먼저 이제 봤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오지게 재미있게 나이듦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칠곡에 있는 할머니들도 보면 한글을 잘 모르셨던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분들은 잘 학교에 안 보냈어요. 우리 집에는 장남만 성공하면 돼 막 이래갖고 학교도 안 가르치고, 그다음에 여자가 똑똑하면 집안이 망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모르시는 이런 할머니들이 이제 모여서 한글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그 공부를 너무 즐겁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어도 뭐 기억장애라든지 인지기능 저하라든지 이런 치매 증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책 제목대로 오지게 재밌게 나이 드시면서 치매에 안 걸리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의 표본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책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논문에서도 또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치매에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우시죠? 사실 이제 치매라는 병은 뇌세포와 뇌혈관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암담하죠. 왜냐하면 뇌세포와 뇌혈관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매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내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치매의 내성이 강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특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내 나이가 어때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80이든 90이든 상관없이 내가 복지관에도 나가서 뭔가 계속 참여하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92세 되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92세시면 그 어떤 복지관이나 어떤 모임에 가면 이제 최고령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막 92세니까 너희들 나 섬겨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서 계속 참여하고 활동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하시는 거죠. 사실 92세 연세면 확률적으로 보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85%가 넘거든요. 그런데 뭐 아주 건강하시고 뇌 기능도 아주 좋은 그런 환자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활동을 한다는 거는 치매 안 걸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고요. 이거는 꼭 뭐 복지관 이런 데를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반찬을 만든다든지 뭐 집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활동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을 쉬지 않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많이 낮았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냐면 실제로 이제 경도 인지장애 환자분이셨는데, 경도 인지장애라고 하면 치매 전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에 15%씩 치매로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단계인데, 이분이 글쓰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마추어 문단이긴 하지만 그 문단에 대비도 해서 책도 내고 막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교류를 하시니까 그분의 이 경도 인지 상태가 나빠지지 않고 거꾸로 좋아지셔서 결국 나이에 맞게 뭐 이 정도의 이제 인지 기능 변화를 보이는 이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또 댄스를 배우신다든지 뭔가 새로운 것들을 그림을 배운다든지 뭐 끊임없이 수학 같은 것을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것을 계속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이제 낮았다. 이제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좋은 면만 보는 습관을 가진 분들입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이 계셨냐면 이분은 항상 어떤 걸 보면 나쁜 점만 먼저 이제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매에 걸리셨는데 제가 회진을 탁 하러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를 바라보면서 아주 반갑게 아이고 왜 이렇게 늙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순간 늙어 보였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마음이 위축이 되고 그 이분이 그럼 늙은 의사한테 치료받기 싫다는 건가? 막 이제 약간 이런 고민이 생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습관이 항상 다른 사람을 보면 치매에 걸리기 전에도 나쁜 면을 먼저 말을 했던 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아유 그 집 며느리는 얘 손이 커갖고 못 살겠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다든지, 우리가 또 키 크면 뭐 훤칠하고 좋잖아요. 근데 여자가 그렇게 키가 커갖고 어디다 쓰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나쁜 면만 이렇게 이제 보는 습관을 가지셨던 분인데, 사실 그런 분들에 비해서 좋은 면만을 먼저 보는 분들이 설사 치매에 걸린다 해도 진행이 좀 늦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좀 안타까운데 이게 좀 이제 치매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열심히 받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치매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열심히 먹으라는 거죠. 치료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래 치매라는 병을 진단했는데 나 열심히 치료하면 좋아질 거 아니야. 이게 아주 딱 좋은 면만 보고 깨끗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별로 진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든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이 조금씩은 잊어버리고 조금 실수할 수는 있지만 내가 너무 좋은 면만 보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마음도 기쁘고 뇌에서도 나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니까 뇌세포가 이렇게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되고 이제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